안녕하세요. 등업 챌린지 5강 복소평면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복소평면은 고등 교과 과정에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복소수를 좌표평면에다 대응시키고 또 복소수를 곱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가 관찰해가지고 우리가 그것들을 문제풀이에다 좀 적용해보는 그런 강의로 일단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생기게 되는 어떠한 이점에 대해서 잠깐만 소개를 해드리고 본격적으로 출발할 건데, 일단 첫 번째 이점은 당연히 문제풀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시간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 복소수의 곱셈이라고 하는 거를 시각적인 현상으로 바꿔서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에 문제풀이에 굉장히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두 가지 관점에서 이 복소평면을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충분히 익히신 다음에 써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복소수를 좌표평면에다가 대응시킨다라고 하는 일단 1단계 과정부터 먼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Z라고 하는 복소수가 2 플러스 3i라고 이렇게 지금 잡혀 있는데요. 얘를 지금 어떻게 좌표평면에다가 대응을 시키는 거냐면 X축, Y축처럼 그림을 그려주시고 이 X축이 실수축인 거다 이렇게 일단 세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Y축이 허수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실수부가 2고 허수부가 3이기 때문에 얘를 좌표로 환산하면은 2,3인 것처럼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X에다가 2, Y에다가 3을 해서 좌표평면에다가 이렇게 점을 찍게 되면 이 2,3이라고 하는 이 좌표가 곧 뭘 얘기하는 거다? Z라는 숫자가 2 플러스 3i가 되는 거다. 이렇게 지금 되는 거라고 약속을 하자는 얘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X좌표가 실수부고 Y좌표가 허수부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단계로 가볼게요. 사실 이제 여기가 가장 핵심입니다. 복소수의 곱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관찰한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할 거냐면은 일반화 과정까지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제가 지금 예로 이렇게 숫자를 한번 써놨어요, 여러분. Z1이라는 숫자가 1 플러스 루트 3i, 그 다음에 Z2가 3i, 두 개를 곱한 것까지 제가 미리서 계산을 해서 써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다가 제가 이제 좌표를 찍게 될 건데 크게 기준을 보고 기준을 가지고 관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기준은 몇 가지냐면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되고요. 두 번째는 X축의 양의 방향, 그러니까 이 실수축의 양의 방향에서 이루는 각입니다. 두 번째는 각이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여 가는지를 한번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좌표평면을 그리고요. Z1부터 만약에 점을 찍어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얘는 1 플러스 루트 3i이기 때문에 1, 루트 3의 점을 찍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1, 루트 3이다 라고 이렇게 찍어볼게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좌표가 Z1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는 거죠. 자, 두 번째 Z2로 가겠습니다. 얘는 지금 순허수죠, 여러분. 그렇죠? 네. 실수부가 0이고 허수부가 3인 상태이기 때문에 0,3에다가 좌표를 찍겠습니다. 그럼 0,3이니까 이거보다 조금 더 올라가서 0,3이니까 제가 한 요 정도에다 찍어볼게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점, 여기가 지금 Z2인 거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리고 여러분 두 개가 곱해진 얘도 있습니다. 그렇죠? 두 개가 곱해진 걸 보시면 마이너스 3루트 3 플러스 3i가 될 거기 때문에 좌표로 시면 마이너스 3루트 3, 그러니까 여기 좀 뒤쪽이 되겠죠, 이렇게. 네. 여기가 마이너스 3루트 3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Y좌표가 3인 상태다라고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돼서 올라가서 생기게 된 요 좌표가 Z1과 Z2가 곱해진 어떤 그런 값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일단 좌표들 다 찍었죠, 여러분. 그런 다음에 뭘 보시는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기준을 가지고 첫 번째 기준은 뭐였냐면 원점에서부터의 거리입니다. 두 번째는 각이었어요, 여러분. 그 관점을 보시고 한번 갑니다. 여러분 Z1을 제가 원점에서부터 이렇게 연결할 거고요. 그 다음에 Z2를 이렇게 연결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개가 곱해진 거 있죠? 곱해진 것도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
그렇죠? 네,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럼 일단 뭐부터 볼 거냐면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까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리 체크 한번 할까요? 자, 여기가 1대 루트 3이기 때문에 여기가 길이가 2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길이는 2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Z2 0,0에서 3까지의 거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거리가 3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이쪽 거리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가 3이고 여기가 3루트 3. 또 마찬가지로 1대 루트 3대 2의 비율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6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하나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두 개를 곱했을 때 얘가 나왔는데요. 그렇죠? 네. 이 길이와 이 길이는 어떻게 된다? 곱하기를 했을 때 길이 또한 어떻게 된다? 같이 곱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기준은 어디입니까? 원점에서부터의 거리는 곱해진다. 복소수끼리 곱해지면 거리도 곱해진다. 일단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가볼게요, 여러분. 각에 대해서 관찰을 하셔야 되죠. 여러분 각을 한번 보시면 첫 번째 각은요. 여기는 특수각입니다. 그렇죠? 1대 루트 3대 2이기 때문에 각도로 치면 60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핑크 색깔 이쪽은 각도가 이렇게 90도로 찍히죠. 이렇게. 그죠? 네. 항상 기준은 여기서부터 각을 이렇게 재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60도, 여기는 90도예요. 자, 마지막 이번에는 요 점까지니까 이번에는 각이 이렇게 재져야 돼요, 여러분.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1대 루트 3대 2였기 때문에 여기 각이 30도로 잡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50도가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60도고 90도다. 근데 두 개가 더해진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준을 가지고 봤을 때 원점에서부터의 거리랑 각을 봤을 때 크게 두 가지를 느끼셨을 겁니다. 첫 번째, 거리는 어떻게 된다? 복소수끼리 곱해졌을 때 거리도 마찬가지로 곱해진다. 두 번째, 각은 어떻게 된다? 각과 각은 곱했을 때 더해진다라는 거예요. 복소수가 곱해지면 각은 더해진다. 여기까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현상을 관찰하셨다고 생각을 하시고, 자, 그런 다음에 제가 3단계에서는 그러면 이거를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는 게 좋을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이 복소평면의 내용을 써먹는 게 우리한테 유리할 수가 있냐면 첫 번째는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1인 경우에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거리가 1이면요 똑같은 거리가 1인 것들끼리는 곱했을 때 계속 거리가 1인 상태가 되기 때문에 거리가 1인 애들이 계속 이렇게 지금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 원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현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리가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1인 경우 좌표를 찍었을 때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각도는 어떤 각도가 돼야 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각이어야 돼요. 예를 들어 30도, 45도, 60도 이런 애들 있죠. 90도 이런 애들 이런 특수각으로 만약에 좌표 평면에 찍히게 되면은 이 두 가지가 같이 엮였을 때 우리는 복소 평면을 사용하면 굉장히 유리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체화에 이제 가기 전에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자,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Z라는 애가 있는데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였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얘를 만약에 제가 몇 제곱을 하고 싶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얘를 n제곱 이렇게 하고 싶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얘를 제가 일단 좌표 평면으로 일단 먼저 바꿔볼게요. 좌표 평면의 좌표로 바꿔보면 얘가 실수분은 2분의 1이고요. 허수분은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복수 평면에다가 좌표로 찍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2분의 1, 2분의 루트 3이니까 한 요 정도쯤 찍힐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찍히게 돼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생각을 해보십니다. 첫 번째, 원점에서부터의 거리 한번 체크할게요, 여러분. 그렇죠? 원점에서부터의 거리는 여기가 1대 루트 3대 2이기 때문에 거리 자체가 1이에요, 여러분. 그죠? 두 번째는 각도 한번 체크할게요. 여러분 여기가 특수각이어서 몇 도입니까? 60도가 돼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만약에 얘를 똑같은 거를 여러 번 곱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곱할 때마다 거리는 곱해지는데 거리가 1이기 때문에 곱하기를 해도 계속 1인 상태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 원을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이 일자리인 원 위를 이렇게 움직여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 어차피 거리는 계속 1일 거니까. 두 번째, 각도에 대해서 볼 건데요. 여러분, 이게 곱해질 때마다 이 똑같은 게 곱해질 때마다 60도씩 계속 더해져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지금 원 자체가 360도니까 중심각이 60도씩 끊어버리면 총 6등분으로 일단 잡히게 되거든요. 해서 얘가 어떤 식으로 나올 거냐면 이런 식으로 쪼개지면서
등분이 잡히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z가 되면 여기가 z의 제곱이고 세제곱이고 네제곱이고 다섯제곱이고 여섯제곱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6제곱 z의 6제곱은 1,0이기 때문에 다시 숫자로 환산하시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1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복소평면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유리해진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제가 지금 실제로 그럼 이 내용들을 가지고 체와 엔지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Z1이요 이렇게 잡혔고 Z2가 이렇게 잡혔습니다. 자 근데 뭐 했냐면은 Z1을 n제곱 여러 번 거듭 제곱을 했고요. Z2도 똑같이 n제곱을 했어요. 근데 같아졌으면 한다. 그걸 만족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일단은 얘를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일단은 분모 실수화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보기 편한 형태로 바꿔볼게요. 분모 분자에다가 1-i를 곱해 주시면 여기가 2가 될 거고요. 여기는 루트2 마이너스 루트2 i라고 이렇게 잡히게 되죠. 여러분 그럼 여기서 실수분은 얼마가 됩니까?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다 라고 하면서 요 좌표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Z1이요. 자 Z2도 그대로 가겠습니다. Z2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루트 3으로 이렇게 잡히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둘 다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1인 점들입니다. 실제로 찍어보시면 더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일단 여기부터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자, 지금 Z1과 Z2가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야 헷갈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Z1은 어디냐면요.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여서 결국 한 요 정도쯤 돼요. 그렇죠? 여기가 2분의 루트 2,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네,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아까 한 것처럼 똑같이 원점에서부터 길이를 한번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길이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대 1대 루트 2가 될 거고 요 길이에다가 루트 2를 곱한 거기 때문에 길이 자체가 1이 된다라는 거 아실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간 게 45도가 되는데 여러분 각을 잴 때는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각을 재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역방향으로 각을 재게 되면은 마이너스 보호를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45도다. 요 정도로 일단 파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길이가 1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뭘 그리시면 돼요? 계속 거듭 제곱을 해도 길이 자체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반지름이 일자리인 원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0,0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얘가 한 번 움직일 때마다 45도씩 마이너스 45도씩 가기 때문에 이걸 거듭 제곱하면은 두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또 마이너스 45도씩 가서 마이너스 90도 이런 식으로 갈 거고 마이너스 135도 이런 식으로 움직여 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얘도 마찬가지죠. 360도를 45도로 이렇게 쪼갠 상태가 될 거기 때문에 결국에 얘가 8등분이 됩니다. 그죠? 네, 이렇게 8등분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가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7일 때, 8일 때 아시겠죠? 그래서 8에서 다시 어디로 돌아옵니까? 1로 돌아온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래서 얘네들의 움직임이 이렇게 움직여 가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한번 해주시고 자 이번에는 Z2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Z2도 n제곱을 똑같이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좌표로는 이렇게 찍혀요, 여러분. 그러면 찍어보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다 이렇게 지금 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를 만약에 찍어보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길이를 재시면 1대 루트 3대 2여서 길이가 1인 상태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얘를 거듭 제곱했기 때문에 당연히 반지름이 일자리인 원 위에서 이렇게 돌고 있는 상태인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각을 볼 건데요. 여러분 이쪽 각이 60도죠. 그렇죠? 그러니까 각은 항상 여기서부터 잰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각 자체가 120도로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 한 번 움직일 때마다 계속 120도씩 더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120도가 됐으니까 여기서 한 번 더 곱하면 240도로 가겠죠. 근데 240도는 거꾸로 120도 간 거랑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그대로 얘에다가 대칭되어 있는 이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여기가 1제곱, 여기가 2제곱, 그럼 한 번 더 하면 여기가 3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1, 2, 3, 4, 5, 6 이런 흐름으로 쭉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림은 어느 정도 완성을 해놨고요. 이제 마지막, 여러분 이 수치와 이 수치가 어때야 된다? 지금 서로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숫자가 같다라는 거는 이 좌표 평면상에서 같은 지점에 있어야 된다라는 걸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그림과 이 그림, 이 좌표들 여기에 지금 찍혀 있는 곳과 여기에 있는 3등분돼서 찍혀 있는 곳 중에 유일하게 같아질 수 있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해하시죠,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지점에 오기 위해서는 얘 입장에서는 아까 1, 2, 3, 4, 거꾸로죠. 1, 2, 3, 4, 5, 6, 7, 8. 8의 배수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16, 24. 그러니까 이 지점에 오는 거는 결국 8의 배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다시 이 지점으로 가기 위해서는 1, 2, 3, 4, 5, 6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얘 또한 여기서는 3의 배수가 되는 거죠. 자, 최종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얘랑 얘랑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8의 배수면서 동시에 3의 배수가 돼야 되죠. 그러면 가장 최소값은 최소 공배수인 24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네, 여기 답을 구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조금 더 내용이 어려운데요. 자, 알파가 있고 베타가 있어요. 그래서 10 이하의 자연수 mn이라고 이렇게 조건 주어졌고 알파의 m제곱이랑 베타의 n제곱을 곱해가지고 숫자 1이 나오게끔 하는 m,n 순서상 개수를 한번 구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알파 베타를요 아까 한 것처럼 그대로 만약에 제가 좌표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 여기는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입니다. 다시 베타 쪽도 가보겠습니다.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제가 아직 익숙하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그림을 한번 그려드려 볼게요. 자, 요번에는 어떤 상황이냐. 여러분 알파라고 하는 지점은 여기랑 여기입니다. 그래서 x좌표는 플러스 y좌표는 마이너스고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지금 찍혀 있는 상태가 되고 각으로 치면은 마이너스 45도고요.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현재 1인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럼 얘는 곱할 때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마이너스 45도씩 계속 더해져 가면서 요 원 위를 빙글빙글빙글 돌고 있는 상태다라고 받아들여 주시고, 자, 여러분 이번에는 베타에 대해서 가겠습니다. 베타는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요쪽으로 찍히게 돼요. 그쵸? 이게 그대로 대칭된 것처럼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죠. 길이가 1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루는 각은 플러스 45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얘도 거듭 제곱을 하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계속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지금부터는 그림 없이 그냥 요 내용만 가지고 얘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알파의 m제곱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얘를 m번 곱했다라는 뜻이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각도로 환산을 해볼게요. 여러분 어차피 요 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한 번 움직일 때마다 마이너스 45도이기 때문에 m번을 곱하게 되면요 각도로 치면 마이너스 45 m만큼 이렇게 지금 각도가 움직였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베타의 n제곱도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에 각도는 여기가 한 번 갈 때마다 45도인데 이걸 n번 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45n만큼 움직인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두 개가 어떻게 돼 있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곱하기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복소수끼리 곱해졌을 때는요, 그죠? 각도가 어떻게 더해진다? 각도는 더해지고 길이는 곱해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둘 다 길이는 1인 상태니까 곱해봤자 길이는 1이고요. 각도만 얘랑 얘랑이 더해지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각과 이 각이 이렇게 더해진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그게 결과적으로 뭐가 나와야 된다? 1이라는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이 1이라는 숫자는 위치적으로 어디냐면요. 여기를 뜻하죠, 여러분. 요쪽 위치에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요쪽 위치에 가려면 각도는 몇 도가 돼야 될까요? 360도 혹은 0도 혹은 마이너스 360도 720도 이런 애들이 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두 개를 합친 게 결국 뭐랑 똑같아야 되냐면 360도 곱하기 어떤 정수의 형태가 돼야 되는데 그 정수를 제가 P라고 두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볼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식은 지금 요 정도까지를 만들어 놨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양변을 45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n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m이 되고 여기는 8p가 되면서 p 자체는 정수인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문제 자체에서는 얘가 10 이하의 자연수 mn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그럼 이제 그냥 마무리를 해볼 건데 여러분 만약에 p가 0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p가 만약에 0이었습니다. p가 0이었으면 얘랑 얘랑이 서로 같아야 되죠,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n과 m이 같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m과 n이 서로 같다. 이렇게 지금 적용되면 될 거니까 순서상이 1, 1, 2, 2, 3, 3 해서 10, 10까지가 잡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총 10개로 잡히게 됩니다. 다시 이번에는 p가 1인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p가 1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n에서 m을 뺀 값이 8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12, 9, 1 이거 두 개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때는 두 개가 잡힙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p가 마이너스 1인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p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요. 이번에는 n-m이 이번에는 여기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는 거꾸로 여기가 1이고 9고 여기가 2고 10인 경우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두 개가 생기죠. 자, 그 이상 2나 마이너스 2에서는 더 이상 하실 필요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걸 뺀 게 16이 되는 건 불가능하죠. 어차피 10 이하의 자연수끼리 뺄 거기 때문에 그게 차이가 16으로 나올 거나 혹은 마이너스 16으로 나오는 경우는 더 이상은 존재하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진 순서상 개수는 전체적으로 몇 개? 14개로 잡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문제 난이도가 상당히 어렵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실제로 문제 풀이 과정에서 쓰였던 곳은 한 요 정도예요, 여러분. 수많은 계산들이 확 줄어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 마지막 세 번째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개수가 실수인 2차 다항식 px. 자, 개수가 실수입니다. 자, 그다음에 결국 얘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얘를 구하라고 하는데 p1이 4고 px가 1인 한 근, 요 방정식의 한 근이 요렇게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제가 이 문제를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 숫자 자체가 이번에는 경험치로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를 제가 만약에 4분의 1, 4분의 루트 3으로 이렇게 만약에 제가 복소평면으로 만약에 표기를 하게 되면요. 얘는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이제 1이 아니게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자, 여기는 거리가 1이 아닌 상태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 게 우리한테 유리할 건지 그거를 한번 설명드리고자 요 맨 마지막 3번 문제를 제가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일단은 요거를 구하는 건 맨 마지막에 할 거니까 일단 여기랑 여기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나 조건을 보시면 px는 1이다. 이걸 만족하는 한 근이 얘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2차 다항식은 개수가 실개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근이 오메가면 다른 한 근은 무조건 오메가 바로 잡혀요. 그래서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가지고 합과 곱을 가지고 얘가 어떤 방정식일지를 미리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개를 합하시면 여기는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4분의 2가 되겠죠. 그렇죠? 4분의 2가 될 거고 두 근을 곱하시면은 여기 합차 공식 쓰셔가지고 정리하시면 4분의 1이 나오실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잡힙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방정식의 두 근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식을 어떻게 쓸 거냐면 px-1이라는 이 방정식 있잖아요.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이렇게 잡힌 거니까 제가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어요. 이 px-1을요. 최고차 항계수는 현재 뭔지 몰라요. 2차 항계수가 뭔지 모르고 대신에 여기서 만들어진 이 방정식은 합이 이거고 곱이 이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x제곱에 마이너스 4분의 2x 플러스 4분의 1이다라고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해 보시면 결국 px는 a의 x제곱에 마이너스 4분의 2x 플러스 4분의 1이고요. 여기 마이너스 1이 반대로 넘어가서 플러스 1로 잡혀서 이렇게 지금 px식을 지금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a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a는 p1이 4다라고 하는 이 조건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1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너무 지금 안 나오니까 여기를 한번 정리를 하고 네.
이 부분을 좀 제가 지워 놓겠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px가 결국 다시 a의 x제곱에 마이너스 4분의 2x 플러스 4분의 1에 여기에 플러스 1로 이렇게 지금 잡혀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가조건 P1이 4였기 때문에 여기다가 1 대입해서 4가 나오게끔 유도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1 집어넣으시면 여기가 4가 되고 A에 요렇게 계산하신 거니까 네, 요렇게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A 값이 4라는 것까지 캐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PX는 식은 완성됐어요. 4를 집어넣었더니 4x 제곱에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2가 되었더라 라고 해서 px를 완벽하게 지금 식을 잡은 거고요. 자, 최종적으로 이제 뭐 하셔야 되냐면은 여기의 값을 구하셔야 돼요. 여기를. 자, 근데 제가 이제부터 설명드릴 부분이 이제 이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기를 이제 계산을 해볼 건데요. 지금 현재 오메가가 누굽니까? 4분의 1 플러스 루트 3i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까지 우리 경험치로 좀 해보셨죠? 얘가 분모가 4라는 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0,0에서부터의 거리가 1이 안 나오거든요. 1보다 짧아져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4 말고 2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2분의 1, 2분의 루트 3이니까 아까 있었던 2분의 1, 2분의 루트 3 특수각이 60도짜리로 일단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얘를 2로 바꾸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면 얘를 2로 바꾼다는 거는 양변에 2를 곱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오메가가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다 라고 이렇게 바꾸실 거고 이렇게 되면 복소평면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16 오메가의 5제곱을 가셔야 되기 때문에 저도 얘를 좌표평면에다 찍고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그럼 얘는 이렇게 지금 들어갈 거고 여러분 현재 이 오메가가 2분의 1, 2분의 루트 3i니까 이렇게 2분의 1, 2분의 루트 3i 이렇게 잡혀서 여기 각도가 현재 60도인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5제곱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거를 5제곱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결국 이 숫자는 이제 얼마가 됩니까? 32 오메가의 5제곱이 되고요. 얘를 5제곱 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그럼 얘가 5번 돌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럼 여기가 60도니까 360도를 60도로 나눠서 6등분을 해주시고 여기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그래서 결국 얼마냐면 이 값이 이쪽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값은 정확하게 여기랑 이 x축에 대해서 지금 대칭 관계란 말이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이게 대칭 관계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 x좌표는 똑같고 y좌표만 부호가 반대가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여기가 2분의 1, 2분의 루트 3이었으면 얘는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다 이런 얘기인 거고요. 그걸 숫자로 환산해버리면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 i가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32 오메가의 5제곱이 아니고 16 오메가의 5제곱이기 때문에 얘를 양변을 2로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결국에 16의 오메가의 5제곱은요 4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가 되고요. 여기에다가 뭐가 더해져 여러분? 오메가가 더해지죠. 근데 오메가가 원래 누구였어요? 오메가가 여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메가랑 얘랑 무슨 관계입니까? 서로 켤레 관계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에 이거를 더해버리면 얘랑을 더해버리면 4분의 1 플러스 4분의 1이 되기 때문에 계산하시면 2분의 1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 안에 있는 것들을 결국 계산했더니 그냥 2분의 1이 되는 거구나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아까 px 여기 구해놓은 곳에다가 2분의 1을 대입해서 마무리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계산하시면 2분의 1 넣었으니까 1 마이너스 1 플러스 2 이렇게 잡혀서 계산하면 답은 2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제가 오늘 이제 조금 욕심이 과해서 문제풀이가
조금 생각보다 좀 길어졌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제가 난이도가 충분히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것까지 다 보여드렸고, 이거를 정석대로 문제를 풀려면 굉장히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여러분이 풀면서도 이게 맞나 하는 생각들이 들 때가 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소평면 활용하시면 아무래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복소수가 곱해질 때마다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시각화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되게 편안함 줄 수 있습니다. 물론 내용이 약간 쉽지는 않겠지만은 한번 익혀두시면 또 우리가 중간고사 볼 때 또 굉장히 파워풀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잘 숙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